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6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쪽은 조국 수호, 한쪽은 조국 사퇴. 이렇게 두동강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10월 3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죠. 이때도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난형난제. 그럼에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첫 서초동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자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에 대해서 침묵한 때문인지 어제의 시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논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나온,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피켓에 보면 검찰개혁, 조국 수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 이 두 가지가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시절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죠. 첫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그 다음에 재산비례벌금제, 범죄수익 환수, 절제된 소송권 행사, 형사 공공변호인제,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선 자,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검찰개혁안이라고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내놨던 이 안들은 재탕 3탕입니다. 이 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해묵은 숙제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숙제였습니다. 공수처 설치, 이것도 그 당시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들어보면 재산비례벌금제 같은 경우는 저 북유럽 같은데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벌금 또는 과징금을 물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상태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뭐 인종, 문화, 재산, 뭐 이런 거, 종교 이런 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0년 전에 처음으로 개혁안으로서 나왔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서 논란 끝에 채택되지 않은 제도인데 이걸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궁여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다음에 절제된 소송권 행사니 뭐 이거는 뭐 상고를 자제하겠다, 뭐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자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야 정말 지연말단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법무행정의 실무선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검찰개혁이냐 얘기했고,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줄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인데 이 문제는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조국 장관이 특별히 할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우선 재탕 3탕이다 하는 거. 그래서 검찰개혁, 그리고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점에서 보면 조국 장관 문제와 조국 장관을 수호한다는 문제와 검찰개혁의 문제는 이미 법무부를 떠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조국 장관 문제가 거의 2달째 의회를 마비시키고 있고 행정부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는 추락했고 안보 위험해졌고 외교는 고립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여권 사람들은 전부 다 조국에 올인해서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사건건이 지금 조국 장관 문제와 관한 의혹 제기와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제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이래서 바로 조국 리스크다. 그러니까 조국이 빨리 없어지는 것이 국회에서 관련법을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런 피켓을 2장을 들고 있었지만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버렸습니다. 본질은 조국 수호지요. 검찰개혁이 아니고요. 검찰개혁은 구호고요. 왜 그러냐면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경우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70, 80%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검찰개혁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입니까? 그럼 절반도 안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는 다른 얘기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구호를 같이 내세워가면서 지금 시위를 벌일 게 아니고 그 본질, 제가 보기엔 그 본질이 조국 수호에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을 주장하라 이겁니다. 왜 쓸데없이 무슨 양두구육식으로 이 양의 머리를 내세우느냐? 그거는 그렇게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국민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서초동 시위에 나온 분들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2가지를 들고서 시위를 벌이면 거기 나오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은 저거 뭐 조국 구하게 하려고 쓸데없이 검찰개혁 얘기 들고 나서네 검찰개혁은 조국 아닌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론조사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찬성하는 여론조사보다 어떤 여론조사를 인용하더라도 대략 한 12 내지 13%에서 15%포인트 그 사이로 높습니다. 반대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 반대와 찬성은 요지부동입니다. 서로 반대하던 사람이 찬성으로 돌아가거나 찬성하던 사람이 반대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한 여론조사, 한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5%만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임명 찬성과 조국 임명 반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유튜브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집중적으로 검찰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조국 장관이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해서 또는 정경심 교수가 해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 콘크리트가 깨질 가능성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은 이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분리하지 않으면 검찰개혁마저 이란 구호마저 오염될 것이다. 이미 오염이 됐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 4번째. 사실은 뭐 이걸 첫 번째로 올려도 될 판인데 검찰개혁의 첫 번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자기가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권력이 있고 없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똑같이 공정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곧 정의요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 가장 많이 비판받아왔던 부분이 뭡니까? 이 사람이 여당과 가까우냐 야당과 가까우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잣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그래서 뭐 정권의 뭐다, 정권의 주구다 이런 비판을 검찰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탈피하는 데서 검찰개혁이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조국은 뭡니까?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 출신에다가 그 비서 중에 왕비서였습니다. 그런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한다?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멀리 떠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이미 논란 바뀝니다. 예.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가 될까 하는 의문조차 너무나 순진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정권 그 자체다.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데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서초동 시위에 참석한 사람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바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은 다르다. 마지막 5번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개혁이란 말.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 조국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엮이면서 이미 정치화된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조국 장관 구하기에 나서면서 진영 논리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국 구하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친여 지지층, 조국 구하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친야 지지층,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는 호남, 세대별로는 30대와 40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반대층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부산, 울산, 경남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그 지역만 놓고 보면 거의 70% 안팎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세대별 분위기를 보면 50대 이상은 60%가 훨씬 넘습니다. 이것만 봐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찬반, 이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찬반과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진영 논리가 그대로 조국 장관 임명의 찬반에 지금 녹아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진영 논리를 깨는 거는 진영을 깨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계속 있는 한 깨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미 검찰개혁이든 조국수호든 이건 완벽하게 진영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거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미 이 두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계속 이 개념이 같은 것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국민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정권이 빨리 성찰하고 이 두 개념을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